행정법은 대체적으로 거의 기출에 있었던 지문인데 다만 이제 문제 형식이 좀 사령이 있어가지고 적응을 못한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기출문제 정확하게 보셨으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1번은 이제 딱 찍는 거야. 20년 사법소사 하면.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판례가 있죠. 3년 사건, 1년 10개월 사건, 20년 사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 나오는 게 세 가지잖아요. 3년 사건 실권 됐죠. 1년 10개월 사건은 실권이 안 됐죠. 20년 사건도 실권이 안 된 거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 강의 때 배우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정리해서 찍는 거야. 3년, 1년 10개월, 20년 사건. 그러니까 실권이 됐는지. 이거 실권된 거죠. 실권이 안 된 거죠. 2번. 이게 다 할 때고. 3번. 관계자까지 모두 포함하죠? 기책 사유 유물은 관계자 모두를 기준한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주랑 건축사 사건이었죠? 건축주, 건축사 사건이었죠. 건축사가 중대한 사실을 간과했죠. 건축 한계선이 있었다는 걸.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나왔었죠. 그래서 귀책사유가 인정됐죠. 4번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았죠. 1번은 뭐 쉬어서 거의 틀린 분이 없을 테고. 2번 법령 보충 행정규칙은 수권을 요하죠. 위임이죠. 위임. 꼭 기억하셔야겠죠. 위임. 위임을 요한다. 위임이 있어야 되고 결합해서죠. 독립해서가 아니라 결합해서만. 두 번째, 그렇죠. 수권과 위임과 같은 단어입니다. 수권, 위임. 그래서 법령 보충 행정규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권이죠. 위임이죠. 그 수권은 포괄임금 원칙의 원칙상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행정한다. 그렇죠. 구체적 의미죠. 근데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단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단서, 그게 구체적 의미죠. 특정한 사항에서 구체적 의미죠. 구체적 의미, 구체적 의미죠. 구체적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 기출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고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일반 추상이 아니죠. 추상이 아니죠. 일반 추상이면 법인데 구체적이면요. 처분적 조례,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구체적이면 처분적인 거죠. 법은 왜 처분성이 없어요?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죠. 그러면은 처분성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고시에 바로 위임할 수 있죠. 이것도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단서죠. 단서고. 헌재 판례기도 하죠. 재산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하는 법률이 바로 고시 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통계청장에게 면세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업종, 면세가 되는 업종, 중과세 업종, 그다음에 감면되는 업종을 통계청장에 고시 임하죠. 법률에서. 근데 재산권 관련된다면 세금이니까 가능하다고 봤죠. 법률에서 고시에 임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계속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행정법에서. 법률에서 바로 고시에 임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박아놔야죠. 그렇다. 법률에서 바로 국민의 권리무상, 기본 관련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계속 반대 의견이 존재하죠. 위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판례마다 반대 의견이 표시됐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관계없습니다. 똑같아요. 법률에서 고시 임할 수 있느냐. 이념이다. 그게 뭐, 과세 면제가 되는, 중과세가 되는 업종에 대한 것이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업종에 관련된 것이든, 관계없이 법률에서 고시에 임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면, 이것은 부분적인 일부 거부라고 보죠. 일부 거부로 봐서 한 곳으로 다툴 수 있다. 이때 재량이 있어 없어요? 공공기관에 재량이 있다 없다? 공개 방법과 관련돼서 재량권이 기억하셔야겠죠? 없답니다. 재량권이 없다. 내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복사를 해달라. 복사를 해달라. 복사를 해줘야 돼요. 열람을 하라면 안 돼요. 열람을 가라. 눈을 보고 가라. 이거 안 됩니다. 복사를 해달라면 복사를 해줘야지. 아니 눈을 보고 가라. 복사 못 해주겠다. 이러면 일종의 비공개인 거예요. 그럼 한 곳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청구권자의 신청은 공개 방법, 위의 방법으로 공개할 재량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 두 번째는 인터넷상 이미 공개됐다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죠.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 소익도 상실되지 않는다. 였죠? KBS 그 추정 60분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한때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폐기했다라면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청구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게 있죠. 공공기관에게 있다. 공공기관에게 있다. 근데 그냥 나오면요. 그냥 보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 청구권자에게 있다. 그렇죠? 그냥 나오면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한때 보유했으나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네가 보유하고 있다. 그냥 나왔을 때는 누구의? 청구권자죠. 한때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죠. 보존연한이 지났다. 문서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시켰다. 그럼 공공기관이 입증한단 말이죠. 보존연한이 문서 보존연한이 5년이었다. 그래서 폐기했다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겠죠. 네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미 종결됐다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권리남용으로 봤던 게 뭐 있었죠? 강제노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사건에서 이제 권리남용으로 본 판례가 하나 있죠. 그다음에 직권 취소 1번. 직권 취소 신청권은 없죠. 그래서 거부는 항고성의 대상이 안 되죠. 취소 신청권은 없다. 그러니까 직권 취소죠. 쟁송 취소는 수동적인 거란 말이죠. 누가 청구하고 소지기를 해야죠 먼저. 그럼 직권 취소는 말 그대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가 항고성의 대상이 안 되죠. 다음에 이제 비교할 판례가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죠? 토지 사용 승낙권 사건. 황남기가 토지 소유권자죠. 근데 김철수가 사용 승낙권을 얻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죠. 그리고 구청장이 예를 들면 허가를 해줬죠. 행정청이 허가를 해줬죠. 건축허가 해줬죠. 그런데 토지 사용권이 상실되죠. 황남기와 관계에서. 얘가 나한테 월세 주기로 해놓고 안 줘. 임차로 주기로 해놓고 안 줘. 그래서 토지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근데 허가가 남아있죠 지금. 허가 남아있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허가를 철회해달라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느냐? 있다고 봤죠. 거부가 항고성의 대상이 됐죠. 조심해야겠죠. 보통 직권 취소, 직권 철회 신청은 없죠. 직권 취소, 직권 철회 신청권이 없다. 거부는 항고성이 안 된다. 이게 일반 논이죠. 일반 논인데 특수한 경우 있죠. 왜냐하면 이게 건축허가만 살아남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데 이 자식이 건축할 때 왜 허가 받았으니까? 임대료도 안 내면서. 그 머리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건축허가 내준 거 철회해달라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거부하면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이 판례는 조심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2번. 그렇죠. 맨날 나오죠. 법에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 침익적이냐를 기준하시면 돼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통지할 것이냐 침익적이다. 그러면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 취소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해야 돼. 근데 이제 사의 은폐 속여서 자 사의나 은폐 이걸 통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신청을 했죠. 허가를 받았어요. 그때 직권 취소할 때 사전 통지해줘야 돼? 의견 청취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내보호원에서는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본안에서 하는 얘기고, 본안에서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이거는 직권 취소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해야 돼요. 왜? 침익적이다. 허가 취소는 침익적이죠. 그 다음에 사의 은폐냐 아니냐는 본안에 들어가서 알아야 할 문제고, 본안에 들어가서 알아야 할 문제지 정확하지는 않죠. 사의 은폐라고 말을 하겠지, 행정청에서는. 그래서 직권 취소했다. 이때 사전 통지해줘야 돼? 의견 청취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의 은폐라면,
이게 신뢰보호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사전통지 의견 청취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뢰보호랑. 사회 은폐니까 신뢰가 필요 없으니까 뭐 사전 통지하지 말고 의견 청취 안 해도 되겠구나. 천만에만 되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혼동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직권 취소는 별다른 제한이 없죠.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해도, 그다음에 기각 제기가 있어도, 소송 중이라도, 그다음에 기판력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로 걸리는 것은 뭐예요? 직권 취소 걸리는 것. 하나는 불가 변력이 있는 행정이 직권 취소 안 되죠. 불가 변력, 쟁력이 아니라 불가 변력. 두 번째 뭐죠?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 아까 3년 사건이 실권됐으면 이제 직권 취소 못 하죠. 실권됐으면 실권의 법리. 세 번째, 신뢰보호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신뢰보호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어떤 특별히 뭐 불가쟁력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5번,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등한 관계에서 이게 의사표시면 공법상의 해지인데 우월적 지위에서 저 의사표시면 처분이겠죠. 근데 이게 일방적 의사표시냐를 기준하지 않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냐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우월적 지위냐의 문제죠. 계약 해지도 일방적인 거야. 나 너랑 계약 해지할래. 그죠? 친구랑도 있잖아. 약속해놓고 오늘 안 되겠다 야. 일방적이지 뭐. 일방적 의사표시지. 그렇다고 해서 처분인 건 아니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라 해서 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우월적 지위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면 처분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라면 공법상 계약이 해진 거예요. 계약과 행정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계약이야 대등한 관계라고 하죠. 계약은 대등한 관계죠. 행정에는 우월적 지위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법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건이죠. 충청남도 사건이었죠. 충청남도 그 골프장 사건. 그래서 부당결별 금지 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증여계약을 추진했던 거죠. 근데 법치행정 원칙이 반대된다. 라고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해지,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당사손이죠. 당사손. 네 번째, BK21 사건의 협약 해지는 처분이었죠. 협약 해지는 그래서 항고소로 가야 되죠. 협약 해지. 그 다음에 저 징계 요구는요. 연구팀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처분성이 없었죠. 징계 요구는 처분성이 없었고 왜? 징계가 있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처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처분이겠죠. 그래서 징계 요구는 처분성이 없었고 BK21 사건이었죠. 판례가 두 가지였죠. 그 다음에 정보화 사업은요. 정보화 사업 지원했다가 중단 조치시키는 것은 계약 해지였죠. 당사소송. 근데 환경은요. 환경사업과 관련돼서 지원금을 줬죠. 그 다음에 중단시키죠. 이것은 처분이었어. 항고순이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는요. 처분이었죠.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었죠. 헷갈리는 것들 이게 암기하셔야 돼요. BK21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가 더 헷갈리죠. BK21 사건은 해지 처분이었죠. 징계 요구는 처분이 아니었죠. 근데 정보화 사업 관련돼서 계약을 맺었다가 중단시킨 것, 계약 해지 이것은 처분성이 없었죠. 대등한 관계 의사표시로 봤죠. 당사손이죠. 그렇지만 환경사업 관련돼서 사업 지원해줬다가 중단 조치시켰죠. 그때 처분이었죠. 항고손이. 입주계약 해지는요.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인데 이거 처분을 받습니다. 항고손으로 다투한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했느냐를 대법원에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찾아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정황을 봐서 우월적 지위에서 한 건지 대등한 관계에서 한 건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거였죠. 그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6번.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했다라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 필요 없죠.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되죠. 이유의 제시는 구체적이 한다. 0. 근데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달했다라면 제시했다라면 구체적인 조항까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조심해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했을 때 2번 무효로 봤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환수 결정과 관련돼서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를 주지 않으면 절차법에 반한다. 그렇지 않죠.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그죠? 세 가지죠? 첫째가 뭐죠? 첫째가 긴급을 요할 때. 둘째가 법에서 자격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서 명백해졌을 때. 세 번째, 절차를 거치는 게 현지 곤란하고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 가지는 사전 통지가 생략되죠. 이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치유되진 않죠. 알고 있더라도 제시해줘야죠. 이유 제시해줘야죠. 근데 알고 있더라도 생략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단순 반복적인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처분의 상대방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으면 이유를 제시를 생략해도 된다. 그런 행정 절차법에 나오는 세 가지죠. 그죠? 중에 하나죠. 신청한 그대로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한 거. 세 번째는 긴급을 요할 때. 이런 경우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유 제시를 안 하면 안 돼요. 이유 제시는 해야죠. 알고 있다는 게 치유 사유는 아닙니다. 7번.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이죠. 특별 사용이 아니라 1번. 특별 사용이 아니라 일반 사용이다.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인데 부수적으로 값 주식해서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사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시민 생활에서 포인트죠. 일반 시민 생활에서 공공용물을 사용한다. 도를 사용하는 것은 폐지를 구할 이익이 없죠. 일반 시민 생활과 대립된 게 뭐예요? 그 공공용물과 또는 도로와 그죠? 생활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런 경우는 고양된 일반 사용자로서 그죠? 폐지에 대해서 다툴 이익이 있죠. 근데 일반 시민 생활이니까 두 번째 줄에 다툴 이익이 없죠. 일반 시민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양된 일반 사용권은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안 되죠. 그죠? 고양된 일반 사용권은 그 공공용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죠. 요건이죠. 사용하고 있어야죠. 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야 되지 주민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고양된 일반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게 두 번째 줄.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죠. 네 번째, 일반 사용자의 경우는 보상 안 해주죠. 적법한 개발 행위를 통해서 도로가 없어졌다. 근데 일반 사용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줄. 8번은 버스 쪽의 경우는 보통 이제 범상이익이 있죠. 버스는. 다음 두 번째, 영향권 내의 주민이죠. 아래 두 번째 줄 추정되죠. 밖의 주민은 입증해야 되고 내의 주민은 추정되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돼 가지고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의 경우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죠. 있습니다.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자 발급, 미발급에 대해서는 이제 없다고 봤죠. 비자 해설 보시고 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쪽. 사증 발급 거부, 비자, 사증이 비자예요. 사증 발급 거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뭐 행정 지도가 아니죠. 불이익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행정 지도가 아니죠. 그러면 해당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
갖죠. 원고적결을 갖죠. 9번에 1번 자치사무냐 기간이임사무냐의 문제죠. 자치사무라면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고 지자체는 기간이임사무는 안 되죠.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요구는 하죠. 그래서 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대신 납부를 하면은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거고 납부를 안 하면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통고는 행정형벌이죠. 형벌의 특수한 가벌 절차이기 때문에 원래 형사 절차로 가야 되죠. 근데 기회를 한번 준 거죠. 통고하고 조용히 끝낼래?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조용히 끝내면 되는 거죠. 납부를 하면 일사부재리죠.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데 반해서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실효되죠. 납부를 안 하면 실효되죠. 실효되면 형사 절차로 이관되는 거죠. 그 때문에 통고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통고 자체로 의무가 부과된 건 아니에요. 통고 자체로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형사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야겠죠. 나는 형사죄로 가고 싶다. 차라리 무죄 나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의 특징이죠. 첫째는 행위시법이죠. 대원칙은 행위시법. 대원칙은 행위시법. 근데 만약이라도 유리하게 변경되면 변경된 법 또는 재판시법이죠. 유리하게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돼요. 유리하게 변경되면 재판시법, 변경된 법. 뭐는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이게 다른 데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건설업법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국법 당시 명의대여가 면허 취소 사유였다. 그 당시에 법을 위반했다. 근데 후에 법이 개정돼서 면허 취소 사유로 삭제됐다. 취소 사유 삭제됐다. 이때 뭘 적용해? 행위시죠. 국법을 적용합니다. 유일하게 변경됐지만 국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원칙은 행위시법이죠. 제재와 관련돼서 원칙은 행위시법이란 말이죠. 근데 질서 위반의 규제법은 특징이 있는데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법이죠. 그래서 재판시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면제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변경되기 전의 법이 아니라 유일하게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법이죠. 심신 장애 상태를 스스로 일으킨 사람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 상실자는 면제되죠. 그다음에 심신 미약자는 감경되죠. 과태료 부과가. 근데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 감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으킨 사람이 스스로 술 먹고 만취했단 말이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했다. 이거 봐줄게 뭐 있어. 그다음에 기업.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 하자 쓴 게 안 되죠. 취소사유만 있으면 하자 쓴 게 안 된다. 그다음에 니은 개별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 임의적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다 임의적 절차다. 바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마찬가지인데 바로 항고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절차 다 임의적이다. 둘 중에 하나만 거쳐와서 되고 뭐 둘 다 안 거쳐도 되고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손해배상에 나오죠. 개별공시지가가 만약에 잘못 책정됐다 라고 하면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자에서는 배상 책임을 진다. 기출에 있었죠. 디귿도. 리을은 공정력이죠. 그래서 처분이 취소돼야만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죠. 그래서 민사법원은 효력을 부정할 수 없죠.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취소돼야만 부당이득이죠. 재결의 기속력 1번. 재결에 기속되어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되죠. 이건 기판력이죠. 판결의 효력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곳곳에서 나오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91년 행정행위에 91년 지나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 뭐 행정지도 행정심판의 재결 집행정지 결정 그다음에 확정 판결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이것만 맞죠.
나머지는 다 X죠. 응? 맞아, 이게 저번 주 금요일날 시험에 냈던 거 아닌가, 내가? 어? 예상해서 냈던 거야, 그도 생각해보세요. 금요일날 이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금요일날 저번 주에 냈던 겁니다, 그대로 이거. 한꺼번에 이게. 지문 하나로 내가 아껴가지고, 다 나열해가지고, 불가능의 발생 행정인 재결, 변경 결정, 확정 판결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 X로, 제가 풀면 금요일날 냈던 거예요. 그 전주 금요일날. 전주 금요일날 냈던 걸 모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쉽지, 이런 거죠.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는 뭐죠? 확정 판결. 기판력이 흐르겠죠. 기판력이 어디만 인정돼? 여기만 인정되는 거예요, 기판력은. 이런 데는 다 기판력이라는 게 없어요. 판결 흐르기 아니죠. 기판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 X죠. 여기서만 0이죠. 확정 판결에서만 0이다. 확정 판결에서만 뭐가 0이? 모순되는 주장, 황당기가 판단 후소 부분이 할 수 없다. 기속력도 아니 기판력의 효력이죠. 두 번째, 취소나 무효,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시 신청을 거부한 내용을 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법 49조 1항이 기속력이고 2항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3항도 있고 4항도 있고. 2항이죠, 이거죠. 3항은 뭐죠? 음행심판에서 이행재결이죠. 이행재결이 있을 때 재처분 의무죠. 여기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에서 거부가 취소 무효됐을 때 재처분 의무라면 3항은 음행심판의 이행재결, 처분 명령재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죠. 4항이 한번 절차상 하자고 했을 때죠. 이게 옛날에 없었지, 2항이? 2항이 없다가 이제 이게 2년 전인가에 들어왔단 말이죠. 2항이 없다가 이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내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50조에 가보면 50조에 2가 있고, 이건 뭐죠? 직접처분이죠. 이건 뭐죠? 간접강제죠. 행정심판법입니다. 이는 어디 적용돼요? 직접처분은 2항에? 아닙니다. 3항에 적용. 간접강제는 다 적용되죠. 직접처분은 이게 3항과만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처분은. 예? 음행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 이행 명령 재결을 전제하는 것이 직접처분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처분은 어디가 관련이 있다고요? 어디랑 관련이 있다고요? 음행심판과만 관련이 있다는 게 머릿속으로 박혀 있어야 돼요. 음행심판과만 관련이 있다. 뭐는? 직접처분은.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아니에요? 이거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 조항 11번에 2번 이걸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접처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죠? 직접처분은 음행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을 전제로 한다. 대신 간접강제는 적용이 돼요. 49조 2항이나 3항, 4항도 적용돼요. 사실은 잘 보면은 가로치에 4항도 써져 있어요. 50지 간접강제는 뭐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지가 적용되는 쪽에 다 적용되죠. 그럼 자, 이걸 따지면 이거랑도 이제 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심판인데 소송에서는 이게 없고 이것만 있는데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이것만 있는데 이것도 어디만 있죠? 취소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만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2항이 뭐예요? 취소심판과 음행심판이야. 지금 이게 문제에서 봐보세요. 그럼 여기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에도 인정되는 거예요. 간접강제가. 음행심판은 당연히 인정되고 음행심판에서도 인정되고. 그러니까 간접강제가 소송에서는 취소소송과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만 인정되고 소송에서는 심판에서는 관계없습니다.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은 인정돼요. 간접강제. 다음 무효확인심판은 뭐가 안 돼? 직접처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직접처분 뭐랑 관련이 있다? 음행심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49조 3항이라 딱 써져 있어요. 50조에 딱 가보면 49조 3항 이렇게 딱 써져 있다고. 잘 보세요. 행정심판 볼 때 디테일하게 보시고 자꾸 이걸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걱정스러운 게 이거 하면 많이 헤맬 수도 있어, 수험생들이. 무약인 소송은 풀지 마세요. 무약인 심판에서는 간접관계 인정됩니다. 소송에서는 알다시피 무약인 소송에서 간접관계 인정이 안 되죠. 이거 계속 출제했기 때문에 이걸 내면 또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무약인 심판에서 간접관계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0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데 X입니다. 무약인 심판에서도 인정된다. 뭐가? 간접강제가. 근데 간접강제는 인정되는데 무약인 심판에 뭐는 인정이 안 된다고요? 직접처분. 직접처분은 또 음행심판에서 인정돼요. 이 관계 정확하게 요새 이제 개정돼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새로운 사유겠죠. 12번. 12번, 1번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불법 건물인데 철거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퇴거 의무도 같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이 판례 별도의 권한을 요하지 않고 퇴거 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철거 명령에 뭐도 포함돼?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거야. 왜? 그 사람이 철거 명령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불법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점유자들이 방해한 경우, 그렇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형소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직접 실력 행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실력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경찰 부르는 거지. 그렇죠? 행정공무원들이 뭐 감금시켜놓고 대집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공무원들이 실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뭐 한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 실력 행사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경찰에. 이제는 경찰에 맡기는 거예요. 범죄로 넘어가는 거야. 뭐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법의 금지문, 부작용만 규정된 거죠. 법의 부작용은 금지문만 규정했을 때의 문제죠. 부작용은 금지만 규정됐을 때, 부작용 위반일 때 자기 의무가 도출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집행이 가능하려면 자기 하명의 근거도 따로 있어야 돼. 그래 대집행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시오. 너 여기 위반하면 뭐뭐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법조항에 뭐뭐 하지 마시오만 있는 거야. 법조항에. 부작용무. 부작용만 규정된 거지. 그럼 뭐뭐 하지 마시오만 돼 있을 때는 대집행이 안 돼. 부작용무로부터 뭐가 도출되지 않는다? 자기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로따로 근거가 있어야 돼. 뭐뭐 하지 마시오. 뭐뭐 여기 법에 위반했을 때, 법에 위반할 때 무슨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명을 해야 돼. 적극적 하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법 의무 내용을 초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명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행강령을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다. 그렇죠? 법의 의무를 초과해서 의무를 이행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죠? 의무의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의 주체가 법의 의무, 테두리 내에서 의무를 지는 거지. 이상은 아니죠. 그렇죠? 공매 통지는 처분성이 없죠? 이거 뭐 쉬웠을 테고. 13번. 연금 지급 결정이 지금 취소되는 거죠. 사유가 있어서. 그때 환수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환수가 적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라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 이것도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신뢰 이익을 형량해 봐야 돼요. 공익과 신뢰보호를 계산을 해봐서 이게 크면 환수조치가 정당한데 이게 크면 환수조치가 허용이 안 됩니다. 위법이 돼버려요. 그 때문에 공익과 신뢰이익을 형량해 봐야 돼. 물론 신뢰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허위나 사의 방식을 통해서 이게 연금 지급이 결정됐다라면 신뢰가 보호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허위나 사의가 아니었는데 연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100만 원이면 되는데 150씩 받았단 말이죠. 이랬을 때 나중에 50만 원을 환수할 것이냐는 공익과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 지급 결정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해서 환수 처분이 적법한 건 아니고 따져봐야 돼. 공익과 신뢰이익을 따져봐야 한다. 두 번째, 세무조사가 위법이면 과세처분도 위법이죠.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 없이 바로 과세처분은 무효죠. 무효다. 그 다음에 이행강령 한꺼번에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계속 규칙이 있었죠.
한꺼번에가 아닌 거죠. 장래에 향하여 음행을 확보하는 거라서 과거의 행위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행강점을 때리면 안 돼요. 이행강점은 과거의 장래다. 그래서 2016년치, 18년치, 19년치, 20년치 한꺼번에 이행강점 때리면 안 됩니다. 장래 향하여 음행을 확보하는 거라서 이행강점은 너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안 하면 이행강점 이렇게 해야 돼. 장래니까 과거에 한꺼번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때리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면 부과는 못하죠. 징수는 해도.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부과는 안 되는 이유도 같은 거예요. 이행강점은 장래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이행강점은 장래 향하여 음행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그런 겁니다. 손해배상 1번. 그렇죠. 2번. 그래서 대립되는 단어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국민 일반의 이익이 아니에요. 사익보성이 개개인의 이익이다. 공익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 질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 일반의 이익이면 사익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 일반의 이익이 아니라 뭐뭐예요? 개개인의 이익. 개개인, 이거 사익이라고. 사익. 뭐 사익보성할 때 사익 아니에요? 개개인의 이익이 사익 아니에요?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닙니다. 이건 공익이야. 묶어서. 공익만을 추구하면 사익보성이 없다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죠. 공익만 추구하고 사익을 보하지 않는다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 취소됐다 하더라도 바로 고의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 추정되죠? 그냥 단순 취소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 위반이죠. 직무상 의무 위반인 경우는 과실이 추정이 됩니다. 그럼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적인 취소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위법 취소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지만 뭐의 경우는 추정이 돼요? 직무상 의무 위반은 벌써 주의의무 결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벌써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의무를 기르지 않았다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뭐 칼로 찔렀다고 뭐 난리야 피 흘리고 있고. 그러면 출동했으면 직무상 의무가 뭐야? 지금 칼부림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격리시켜놔야죠.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켜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몸 수색을 해서 흉기를 당연히 압수를 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칼로 찔러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직무상 의무 위반이야. 그러면 주의를 기르지 않은 거예요? 주의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분과 처분 취소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분이 취소되면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일 때는 과실이 추정이 된다. 4번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이거 어디서 배워요? 고의 중과실일 때 배웁니다. 공무원. 고의 중과실일 때는 공무원도 대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경과실일 때는 대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고의 중과실 사건입니다. 이거.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한 범죄행위로 봤던 거예요. 불법행위로 봤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됐죠. 공무원 개인한테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판례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요건이 충족돼야 돼, 손해배상에? 그렇지.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의 중과실 얘기가 나왔겠어? 그래서 손해배상이 충족됐겠지. 그럼 사익보호성도 있었다고 봐야 돼. 그렇게 찍어야지. 이걸 사실은 4번을 독립적으로 출제한 기출은 없어요. 그건 있죠. 고의 중과실로. 이 사건에서 정가 기록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이 이것을 이것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면 이 경우 고의 중과실이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배우죠. 기출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뭐로 보는 거예요? 사익보호성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화재 사건 있잖아요. 선박 안전필 도장 잘못 찢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작동을 안 했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죠.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물어볼 때 손해배상 인정됐죠. 그럼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는 거야. 인과관계 있네. 사익보호성 있느냐 있다 그렇죠. 과실이 있냐 있다 그렇죠. 그러고 찍는 거야 그렇죠. 뭐 트랙터 사건도 마찬가지야. 뭐 트랙터 사건에 손해배상 인정됐다고 하면 다 인정되는 거야 요건이. 그다음 토속 채취 허가 사건도 마찬가지야. 토속 채취 허가를 해준 때 안전 방호막 설치를 제대로 안 했다. 그거 손해배상 인정된 거니까 요건이 다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법이 사익보호성이 있었겠지 뭐. 그렇게 보는 거지 뭐 이걸 뭐 개별적으로 다 배워야 되느냐? 아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분량도 없고 분량이 안 돼. 너무 많아 그 양이. 이건 그런 관점에 찍어야 돼. 이걸 배웠느냐를 찍는 게 아니라 이 정가 기록 사건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이지. 그러면 관련 법이 공직선거법이 사익을 보호하고 있겠지. 그래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1번.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 확인 심판을 거쳐야 한다. 조세 부과 관련돼서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취지 18조 1항의 단서 18조 1항의 단서 행정소송법 행정소 18조 1항의 단서 전치 요건이죠. 적용이 안 됩니다. 38조 1항에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 18조가 적용돼요. 행정소송 38조 1항에 무효확인 소송 조항이죠. 무효확인 소송 조항이 20조라든지 18조에 적용이 안 되죠. 19조는 적용돼도 18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전치 요건이 충족이 안 돼. 국세기본법은 전치 요건이죠. 응? 전치 요건 있잖아.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거 아니? 이게 취소소송이란 맞는 거야. 취소소송이라면 국세기본법이 적용돼서 전치 요건이 있죠.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되죠. 근데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치 요건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전치 요건이 적용이 안 돼. 유언결정 당시 이미 과세침이 불가능히 발생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은 무효다. 그렇죠? 유언이 있은 이후에 압류 처분이 있었다면 무효죠. 헌재 유언결정 이후의 처분은 다 무효예요. 헌재 유언결정 이후의 처분은 무효고 그 전 처분은 취소다. 유언결정을 기점으로 그 전 처분은 취소가 되는 거. 그 후에 있었던 처분은 무효가 되는 거. 이건 취소, 이건 무효. 이건 취소, 이건 무효. 물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긴 하죠. 원칙적으로 취소, 무효가 아니죠. 이쪽 무효. 그래서 지금 유언결정 있은 이후에 압류 처분이 있었다고 이제 사건 개요를 보면은 설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취소송을 병합했을 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했다라면 나중에 추가됐을 때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기출에 많이 있었죠 이미. 4번 소종류의 변경이죠. 21조. 행정소 21조는 뭐가 적용되죠? 14조 사항이 적용되죠. 21조 소종류의 변경 14조 사항이 뭐죠? 피고 경정 시 언제?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행정소송법 14조 사항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죠. 변경된 때가 아니라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16번 기간 이임 사무는 법령에 특별히 이임받은 경우를 제하고 조례를 일으키려 할 수 없다. 그렇죠? 시대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행하는 직권 취소의 대상은 169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161항에 지자체장에 뭐가 나와요? 정확하게 처분,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1항을 잘 읽어보면 지자체장의 처분이나 명령이 법령 위반되거나 공을 현지했을 때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거죠.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데 이게 처분이라는 이 명령이라는 게 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을 말하는 거냐?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예요? 정무장관이 구청장한테 직접 제소 지시는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정무장관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구청장이. 그리고 직접 점핑해서 주무장관이 직접 동작 구청장에게 제소 지시해라. 제소해라 라고 지시할 수 없다는 거야. 판례 내용이. 법정도 그렇게 생겼어요. 딱 보면. 시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구시군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딱 써져 있어 법이.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판례가. 그다음에 4번은 당연하고. 권한이임은 법률이 이미 허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위임과 내부임의 차이점이죠. 위임청이 있고 수임청이 있죠. 이 권한이 위임됐다. 이렇게 되죠. 권한이 내부임됐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임청의 권한이죠.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항고성의 피고도 그래서 수임청이 되는 거고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요합니다. 왜? 권한 법정주의죠. 권한은 법에 정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지금 이전하려면 어떻게 법의 근거를 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한 자체 이전돼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할 필요 없습니다. 내부임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왜? 권한이 이전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법의 근거를 요한다. 왜? 권한이 이전된단 말이죠. 권한 법정주의에 따라서 권한은 법으로 정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위임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면 법에는 위임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위임할 수 있느냐?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도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였어요. 다만 만약에 수임청이 처분했다라면 무권한죄 권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부임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죠. 이건 무효가 되죠. 내부임의 경우는 위임청이 자기 명으로 처분했다라면 무효가 되죠. 무권한죄 권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때 피고는 물론 수임청이 피고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무권한죄 권한 행사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법의 근거를 요한다. 그렇죠. 두 번째, 권한을 재임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 원래 국토부 장관 권한이니까 재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X국도 X원의 군권한에 대해서 B군수가 유지 권한을 갖고 국토부 장관 권한이 그렇지 이거죠. 권한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위임청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 그냥 회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양과 이 차이는 뭐예요? 이양, 권한의 이양은. 권한 이양은 정부지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정부 법률의 개정으로 아예 처음부터 예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예의 권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국가사무인데 지자체 사무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에 딱 규정되어 있다면 자치사무다. 이거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위임받지는 않은 거지. 이건 법률에 따른 거지. 그럼 이것은 이양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옛날에 통상사무가 외교부 사무였다면 외교통상부였지 옛날에. 근데 통상사무가 정보조직법에 따라 어디로 넘어가요? 산자부로. 그럼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한테 위임한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건 정보조직법의 개정으로 확정적인 변경인 거예요. 법률이 안 바뀌는 한 계속 산자부 권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위임은요. 권한 자체는 이게 위임청의 권한인 거예요. 법을 찾아보면. 다만 이것을 위임한 거지. 법의 근거를 두고 위임한 거지. 그게 이양과 위임의 차이점이긴 하죠. 근데 위임도 일단은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권한 위임을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처리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권한이? 수임청의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수임청의 권한이 일단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3, 4번을 고민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3, 4번. 그러다가 4번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3번을 찍었다든지 아마 이랬을 거야. 3, 4번을 고민했겠지. 응? 근데 4번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이게 배운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헌법에서 배운 것은 뭐였냐면 헌법에서 권한쟁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이죠. 국가기관 상호간. 근데 지자체 상호간이죠. 또 지자체와 국가기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근데 지자체장은 지자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당사자가 안 되죠. 근데 지자체장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딱 되는 경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국가기관일 때죠. 어느 경우? 기관 이임 사무를 처리할 때. 기관 이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지혜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권한쟁의 당사가 되니까 지자체장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기관 이임 사무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지자체 사무에 아닌 거예요. 국가 사무. 지자체장이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이 사무는 뭐예요? 국가기관의 지혜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는 어디에 귀속되는 게? 국가에. 네? 국가에 귀속된 거예요. 이게 헌법이 배웠던 거고. 또 하나 손해배상에서는 뭘 배우냐면 예를 들면 대전시 사건에서 시장이 충남경찰청장에게 신호기 사무를 위임하죠. 신호기 사무 위임했죠? 위임을 받았죠. 근데 3번 신고됐는데 출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교통사고 발생했죠. 손해배상 해줘야죠. 이때 5조는 누구 거예요? 5조 6조. 국가배상법 5조. 사무의 귀속자. 대전시가 사무의 귀속자였죠. 대한민국은요, 국가는 6조였죠. 비용부담자죠. 그래서 이 기관 이임 사무의 경우는요, 누구의 사무예요? 위임청과 관련된 행정조치의 권한 사무인 거예요.
대전시 사무가 있대. 대전시. 대전시 시장에 임했다들 기간 임사무일 때는 저 사무 자체는 어디 대전시 사무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의 귀속자가 누구예요? 사무의 귀속자가 대전시죠. 어? 국가는 비용 부담자죠. 비용 부담자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임을 했다면 국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임했어요. 유임 재임해가지고 뭐쪽 군수가 처분했다. 처분하더라도 이때 국가 기관에 지해 사무를 처리한 거예요. 이른바 국가 기관에 지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귀속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귀속된 거 사무. 사무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거예요. 지자체 사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도 다 누가 부담해야 돼?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100%. 기간 임사무 누가 부담해? 국가가. 국가 사무니까 국가로 해서 일을 사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최종 책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교부를 어떻게 해? 전부 일부에 전부교부를 청구하죠. 기간 임사무와 관련돼서 전부교부를 청구하고 전부교부 해줘야 한다. 일부 틀리게 내잖아. 그렇죠? 예? 어? 비용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전부를 교부해줘야 돼. 전부. 왜? 국가 사무니까. 국가 사무니까. 뭐 지자체 사무는 그럴 필요 있어요.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게 넌센스지. 국가 사무니까 그런 거죠. 그 기간 이임 사무의 경우 이거는 국가가 임했다라면 결국 국가 기관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사무 귀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최종적인 비용 부담자는 국가인 거죠. 그래서 전부교부를 청구하는 거죠. 다음 항고승의 피고는 해당 처분청이죠. 군수죠. 그래서 항고승의 피고는 물론 군수지만 처분청, 13조 1항 행정소법, 처분은 행정청이 피고가 되죠. 그래서 처분은 군수가 했다라면 이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피고는 물론 군수죠. 피고는 군수죠. 근데 사무의 귀속자는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자체 집행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부로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쟁이의 피청구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쟁이 피청구인 누구죠? 국가기관으로서 지자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임과 재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X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지는 B군이 아니라 국가죠. 분은 처분은 군수가 있다 하더라도 항고성의 피고는 군수지만 이때 사무의 귀속자는 국가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라면 이때 뭐예요? 국가가 5조상 배상 책임이고, 이 B군은요? B군은 6조상 형식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자가 되는. 그럼 많이 물어보잖아. 우리가 5조 6조를 구분하는 문제는 많죠? 5조 6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잖아. 사무의 귀속자가 누구라는 거야?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자체, 행정 주체인 거야. 행정 주체. 그때 이 경우 수를 따지면 대한민국 국가가 5조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6조죠. 신호기 사건에서는 대전시가 5조고 대한민국은 그 당시 6조였죠. 그죠? 1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1번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책임에 상응하는 손실 가지고는 보상할 필요 없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입었다.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만 취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손실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당한 보상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꼭 경찰이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불을 냈단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불을 냈다. 119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불을 내서 우리 집 불 끌 때 유리창도 깨고 막 이랬을 거 아니? 그 불 껐어요. 국가가 보상해 주겠어요? 내가 불러놓고? 불 꺼주면 고마운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에 상응하는 손실을 받았을 때는 국가는 보상 안 해줍니다. 책임을 넘어서는 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겠죠. 내 책임은 1인데 손실은 100이다. 그럼 99는 보상을 받아야죠. 그다음에 2, 3은 그냥 보시고 법조항이고 개발지형 내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죠. 예외적 승인이죠. 예외적 승인이기 때문에 재량이죠. 예외적 승인이죠. 재량이다. 그래서 기업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행정청 허가를 해야 하면 X죠. 허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재량이니까 허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니은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과는 그렇죠. 협약 형식. 재량이니까 부과는 붙일 수 있죠. 재량일 때는 부과는 붙일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 송유관 사건이 있었죠. 송유관 묻기 위해서 도로 조명 허가 받을 때
협약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나중에 부관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대원 판례 있죠? 시행규칙 그 당시에는 살아 있었죠. 나중에 시행규칙이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죠? 적법 유효하죠. 그 다음에 디귿, 허가시법이죠. 신청시법이 아니라 허가시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신청 당시법 틀렸죠. 허가시법이죠. 기속력이죠.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성에 반하지 않죠. 동일한 사유로는 동일행위 반복 금지 의무 때문에 기성에 반하지만 다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기성에 반하지 않는다. 유대책 쉽죠. 이거는 유대책은 헌법 23조 3항에서 직접 보장이 되느냐 아니라는 게 현재 판례고, 그 다음에 수리 실시 의무를 부과했다라면 택지 분양권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아니죠? 법률에서 바로 발생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확인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처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분이죠. 그래서 법에서 법률에서 직접 확정 권리 의무가 직접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고소는 안 되죠. 당사성이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 집행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권리 의무가 확정된다. 비로소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게 처분이죠. 그럼 항고소로 가야죠. 이걸 기다려서 항고소로 가야 돼요. 아파트 분양권은 공익사업법 78조 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7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법률 자체는. 그래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는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에서 바로 확정이 안 되고 사업 시행자의 집행 행위를 통해서 이주대책 대상 확인자로 결정해야만 비로소 아파트 분양권이 발생하죠. 아파트 분양권이 권리무가 확정된단 말이죠. 그러면 처분이죠. 그럼 항고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문제는 항고소로 가는 거죠. 근데 주거 이전비는 왜 당사성이냐? 법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이 공익사업으로 이사를 해야 할 사람이라면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직접 발생하죠. 주거 이전비는. 그렇기 때문에 당사성으로 가는 당사성. 광주 민주화운동 직접 발생하죠. 그냥 민주화운동 직접 발생하지 않고 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광주는 여기, 민주화운동은 여기. 그 다음에 공무원이 퇴직할 때, 군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 결정은 이거. 공무원여금관리공단이나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결정이 있어야만 되죠. 그 때문에 처분, 항고성이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발생한 다음에 연금을 받는 도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다 법 개정으로 70%밖에 못 받아. 7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일부 미지급이죠. 30만 원 미지급하겠죠? 그럼 법에서 직접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성이죠. 그래서 여기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법에서 직접 발생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집행을 기다려서 발생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아파트 분양권 이 문제는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문제는 법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성이 아니라 항고성인 거예요. 1번이 틀렸죠. 두 번째, 간접 손실,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보상등이 아니다. 아니죠. 유추적 경솔이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매립을 했죠. 그래서 수역 공판장에 위탁 수수료가 지금 줄어들었죠. 갯벌이 없어지니까 위탁 수수료가 줄어들었겠죠. 그 사건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보니까 없었어요. 법 규정이, 보상 규정이. 어디서 빌려오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빌려오는 거야. 유추적 경솔이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갯벌이 없어졌죠. 그래서 수협 공판장에게 수수료가 팍팍 주는 거야. 그 사건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는 보상규정이 없었죠? 뭘 유추적용했어요? 공공용 취득 보상협력을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줬던 거예요. 간접 손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공법상 걸리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공법상 걸리고, 그 때문에 당사소송으로 가요. 당사소송. 당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하여간 뭐 기출문제 잘 보시고, 최근 기출 한번 출력을 해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최근 기출 한번 출력해서 딱 보시고, 연도별 기출로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좀 응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자기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 확인을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